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요즘같이 따스한 봄날에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차량을 소개해 드려 볼까 하는데요. 아마 투도어 스포츠카 중에서도 탑이 개방이 되는 컨버터블이나 카브리올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차에 대한 로망을 한 번쯤은 품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차량은 바로 마세라티 그란 카브리오입니다. 마세라티 그란 카브리오는 제가 1세대 때부터 정말로 좋아했던 차량입니다. 제가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를 정말로 재밌게 봤었는데요. 그 드라마에 이민호 님께서 이 차를 타고 나왔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1세대 마세라티 그란 카브리오 그리고 그란 투리스모는 그런 매체에서의 영향력, 매체에서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디자인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것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성능적으로 봤을 때도 페라리의 엔진을 얹고 있었던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슈퍼카 브랜드와 비교하더라도 브랜드적인 밸류 측면에서도 뒤지지 않는 그런 브랜드의 차량이 바로 마세라티 그란 카브리오였습니다. 그래서 1세대 마세라티 그란 카브리오는 수명이 꽤 오래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풀 체인지가 되긴 되는 건가? 그냥 1세대로 끝나는 건가? 단종이 되는 건가 싶은 그런 소문도 있었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2세대 마세라티 그란 투리스모와 그란 카브리오가 출시가 되었어요. 그런데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디자인이 바뀐 것은 물론이고요. 이런 스포츠카 고성능 차에서 가장 중요한 심장도 같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마세라티를 이끌어 나갈 현재 판매되고 있는 모든 마세라티 라인업은 다 이 엔진이 탑재가 됩니다. 제가 앞서 리뷰로 전달드린 마세라티의 SUV 그레칼레 역시나 똑같은 엔진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기존 1세대 마세라티 그란 카브리오는 V8 8기통 엔진을 썼습니다. 그런데 2세대로 오면서 다운사이징을 겪었어요. 그리고 마세라티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독자 개발해서 장착한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네튜노 엔진인데요. 3.0L V6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적으로는 530마력의 토크는 66.3이라는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따로 마일드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탑재하지 않은 순수 6기통 가솔린 엔진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겁니다. 8기통에서 6기통으로 오면서 사운드라든지 감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지진 않았을까? 마세라티는 사실 배기음으로 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됐을지, 그리고 실내 감성이라든지 최신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었을지, 또 옵션적으로 1세대가 워낙 좀 그 수명이 길었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옵션적으로는 어떻게 개선이 됐고, 또 이건 스포츠카인데 승차감은 과연 좋을지, 이렇게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그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국내 마세라티 그란 카브리오 그리고 그란 투리스모, 그란 투리스모는 쿠페고요. 그란 카브리오는 탑이 열리는 오픈탑 모델입니다. 그래서 두 모델 모두 다 트로페오라는 단일 트림으로 출시가 되었어요. 그레칼레는 GT, 모데나라는 2.0 가솔린 엔진도 있지만 이 그란 카브리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투도어 스포츠카이기 때문에 따로 2.0 가솔린 엔진은 탑재하지 않았습니다. 3.0 이 네튜노 엔진, 단일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1세대 마세라티 그란 카브리오를 너무나도 선망하고 사랑했던 소비자 중 한 명으로서 2세대 디자인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을 느끼긴 했었습니다. 1세대가 워낙 멋졌기 때문에 1세대를 뛰어넘는 디자인을 만들기란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마세라티 라인업을 보게 되면 패밀리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세라티 라인업은 크게 보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SUV인 그레칼레, 그 위에 그 다음이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그란 투리스모, 그란 카브리오고요. 그 위에가 MC20, MC20과 MC20 첼로,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기블리, 르반떼, 콰트로포르테는 모두 다 단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세라티가 지금 라인업을 재정비하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좀 단종시킬 건 단종시키고 앞으로 더욱더 발전시켜야 될 라인업들은 조금 더 강화를 하고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더 슈퍼카스러운 브랜드로 넘어가려고 라인업들을 재정비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1세대 마세라티 그란 카브리오의 그 날카로운 헤드라이트와 그 전면부가 정말로 매력적이었는데 2세대로 오면서 조금 동글동글한 유선형의 라인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더라도 1세대가 참 멋진 디자인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며칠 동안 이걸 타보니까 또 보다 보니까 참 멋진 디자인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1세대의 전면부가 조금 더 매력적이었고 측면부나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1세대 못지않은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익스테리어를 조금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올게요.
익스테리어 컬러는 네로 아솔루토라는 아주 정말 진한 검정색입니다. 아솔루토는 영어로 앱솔루트라는 아주 절대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절대적인 검정색, 아주 진한 검정 외장 컬러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프트탑 컬러 역시나 네로 아솔루토로 동일한 컬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장 컬러는 쉽게 그냥 검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인테리어 컬러는 보시다시피 로쏘라는 아주 진한 마세라티를 상징하는 레드 컬러의 인테리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하는 동안에만 잠깐 이렇게 가로 주차를 해놨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평일 낮이라서 다른 주차장에도 지금 차들이 별로 없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촬영하는 동안만 이렇게 주차했다는 점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전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마세라티의 SUV 그레칼레 리뷰를 전달드렸었는데, 그레칼레와 이 헤드라이트라든지 라디에이터 그릴의 형상은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란투리스모가 훨씬 더 낮고 넓은 스포츠카다 보니까 비슷한 실루엣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가 훨씬 더 멋지다라는 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위에 있는 라인업이죠. MC20, MC20과도 동일한 디자인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의 마세라티는 거의 다 비슷한 패밀리 룩을 사용하고 있는데, 확실히 어떤 차에 적용되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닛부를 보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도 확실한 실루엣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운전석에 앉았을 때는 이쪽에 있는 이 팬더의 볼륨감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치 포르쉐 911처럼 이쪽 부분이 이렇게 솟아 올라와 있는 것이 익스테리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운전석에서 봤을 때 도드라지는 부분이었고요. 이 마세라티의 상징이죠. 트라이던트 엠블럼이 여기 상단에 하나, 그리고 하단 엠블럼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삼지창 엠블럼이죠. 이 하단에 있는 엠블럼은 이제 에이다스의 센서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센스 있게 트라이던트 엠블럼을 잘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세로형 수직형 라디에이터 그릴이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으로 적용되어 있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전 마세라티 그란 카브리오, 그란 투리스모에서 적용되었던 것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부는 사실 이전 그란 투리스모라든지 그란 카브리오보다는 조금 순해진 느낌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조금 더 날카로웠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기도 하는데, 실물로 보게 되면 나쁘진 않습니다. 저도 1세대를 워낙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조금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그래도 2세대 역시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둥그러지면서 순해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 차 자체가 존재감이 엄청난 디자인을 갖고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이런 유선형의 디자인이 적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렇게 착해 보이진 않는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어 인테이크를 감싸고 있는 이런 파츠들도 보시면 카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측면 사이드 스커트 부분도 카본이 적용되어 있는데, 이런 카본 패키지도 지금 적용되어 있는 모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쓱 넘어가서 측면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차의 메인은 이 측면 실루엣입니다. 측면 실루엣이 정말로 아름다운 차량이고, 이제 4개의 시트를 갖고 있는 차량이지만 정말 매력적인 측면 모습을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사실 저는 이 2시트의 카브리올레나 로드스터를 좋아하는 편인데, 이 마세라티 그란 카브리오는 4시트인데도 정말 아름다운 그런 라인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건 1세대 때부터 그랬어요. 이게 정말 마세라티가 잘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상 이게 4시트가 되게 되면 이쪽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이 비율상 별로 안 예뻐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되게 긴, 이게 4.9m가 넘는 차입니다. 거의 5m에 육박하는 전장을 갖고 있는 차량인데도 너무나 이 비례감, 비율감이 아름답다라는 말로 다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정말 보고 있으면은 와, 그냥 감탄사만 내지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팬더의 볼륨감, 리어 팬더의 볼륨감,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살아있고요. 마치 물결 치듯이 이런 실루엣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사이드 실루엣의 특징입니다. 지금 휠은 앞에는 20인치고요. 뒤에는 21인치, 그러니까 뒤에가 더 큰 사이즈의 휠이 적용이 됩니다. 투톤 휠로 적용되어 있고요. 그레칼레 같은 경우에는 약간 무광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그란 카브리오 트로페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유광 투톤으로 되어 있고, 캘리퍼는 지금 레드 캘리퍼, 앞에가 6P고요. 뒤에가 4P 캘리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피렐리, 피제로가 순정 타이어로 적용되어 있고, 그리고 그란 카브리오 같은 경우에는 트로페오 단일 트림입니다. 이 차량밖에 없어요. 그래서 트로페오라고 각인이 되어 있고, 이 마세라티를 상징하는 3개의 에어벤트, 에어덕트도 딱 자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이드 스커트 부분에 카본 패키지 역시나 적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도어 캐치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쪽 이렇게 눌러서 전자식으로 개방을 해주시면 되고, 문을 잠글 때는 이 부분을 터치해 주시면 문이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리어 휠은 21인치 적용되어 있고 똑같이 레드 캘리퍼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나 이 실루엣이 너무나도 멋지죠. 이 차는 뒤에서 봤을 때 정말 미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차량입니다. 이 뒤에 운전자가 이 차를 딱 보게 되면은 한 요 정도 위치일 거거든요. 어떠세요? 내 앞에 만약에 이 차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고성능답게 530마력을 가지고 있는 고성능답게 4개의 쿼드 머플러 적용되어 있고, 따로 디퓨저까지는 카본이 적용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냥 이쪽 부분은 다 블랙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고, 여기 있는 이 사이드, 이 부분, 여기까지만 카본이 들어가 있고, 보통 그래도 여기까지는 카본을 넣어주는데 여기는 카본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마세라티 차량들은 대부분 그렇지만 이 펄감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트렁크는 여기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눌러서 수동입니다. 수동이에요. 보통 카브리올레나 컨버터블은 대부분 수동입니다. 그래서 뭐 차가 몇 억이 되더라도 수동이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 지금 보시다시피 트렁크 공간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뭐 카브리올레에서 엄청난 트렁크 공간을 원하시는 것도 약간 좀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래서 트렁크 공간은 이 정도고, 골프백도 안 들어갑니다. 골프백도 안 들어가고, 지금 제가 또 테니스를 치거든요. 테니스를 쳐서 제 테니스 가방도 지금 트렁크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뒷좌석에 이렇게 실어 놨어요. 그 정도로 이 트렁크 활용 능력은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탑을 수납하는 공간입니다. 이 정도 공간은 이제 확보가 돼야 탑을 접었을 때 전혀 이상이 없게끔 해주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 부분을 침범해서까지 넣으시면 탑을 여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공간만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캐리어를 넣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큰 캐리어는 수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고, 큰 캐리어는 또 여기 2열 좌석이 있기 때문에 여기 2열 좌석에 넣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한 짐은 2열 좌석을 좀 활용해야 된다. 근데 또 그러기에는 이 가죽 시트가 너무나 아름답고 고급스럽기 때문에 또 막 캐리어를 싣거나 그러기엔 또 아까운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외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블랙 외장에 내장은 또 레드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흰빨보다 검빨을 더 선호하는 그런 소비자이기 때문에 이 조합은 너무나도 매력적이네요. 봐도 멋진 그런 익스테리어입니다. 정말 눈을 홀리고 심장을 홀리는 그런 디자인을 가진 이태리 명차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 마세라티 그란 카브리오 트로페오의 가격은 얼마일지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 멋있는 거 알겠고 뭐 성능 좋은 거 알겠어, 그럼 얼만데?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차량의 출시 가격은 무려 3억 1,670만 원입니다. 근데 이 차량은 옵션이 좀 들어가서 3억 1,8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취등록세까지 했을 때는 한 3억 3천만 원 정도, 한 넉넉 잡아서 3억 중반 정도는 예산을 잡으셔야 구매할 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코 금액이 만만치 않은 금액이죠. 그래서 깜짝 놀라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아니, 이 차가 3억 중반이라고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 차의 GT라는 컨셉으로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경쟁 모델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마세라티 그란 카브리오를 구매하시는 분들께서도 이 차량들을 이 동일선상에 놓고 고민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첫 번째는 메르세데스 AMG의 SL63 포매틱 플러스입니다. 그 차량의 시작 가격이 아마 2.3억부터 해서 매니팩처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2.6억 정도 금액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보다는 금액이 조금 낮죠. 그리고 그 위를 본다면 이제 포르쉐 911 GTS 카브리올레가 있습니다.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작 가격이 2.6억입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한번 만들어 봤어요. 나만의 포르쉐 만들기로 이 그란 카브리오랑 비슷한 옵션으로 매칭을 했을 때 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랬더니 2.9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의 금액적으로 비슷한 건 포르쉐 911 GTS 카브리올레입니다. 포르쉐 911이 새롭게 출시가 되면서 이제는 GTS가 그냥 기본 등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위로 간다면 이제 페라리 로마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신차 가격으로 너무 비싸고, 또 로마는 이제 신차로 살 수가 없어요. 단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쿠페를 중고로 본다라고 하면 한 3억 초반 정도, 그러니까 요 차의 신차 금액 정도, 로마 스파이더는 4억 정도 하기 때문에 로마 쿠페의 중고 가격 정도 보면 이 차량 또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비슷하고, 또 장르적으로도 GT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또 벤틀리로 넘어가 보면
벤틀리 컨티넨탈 GTC가 있습니다. GT 컨버터블이 국내 출시를 안 했는데 현행 모델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또 GTC까지도 국내 공식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마 신차 가격으로 4억이 넘을 거라서 사실 요것보다는 한 1억 정도 더 줘야 살 수 있는 금액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이렇게 라인업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마세라티 그란 카브리오 트로페오가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딱 911 GTS 카브리올레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엔진 기통수로 보더라도 911이랑 엔진 기통수가 맞아요. 911만 6기통이고 SL63도 8기통이고 로마 쿠페도 8기통이기 때문에 이 차가 6기통이잖아요. 그래서 엔진 기통수로 봤을 때도 딱 911과 이렇게 경쟁을 하게끔 만든 게 아닌가 싶은데, 911이랑은 조금 성향이 다르죠. 911은 사실상 GT, 그란 투리스모, 그러니까 그랜드 투어링의 성향은 아닙니다. 물론 포르쉐의 911 GT, 그러니까 투어링 라인업이 따로 있긴 한데 국내는 출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911이랑 요 마세라티 그란 카브리오, 그란 투리스모는 조금 성향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911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테크니컬한 그런 드라이빙 스킬, 그런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내고 있고, 이 마세라티 그란 카브리오는 진짜 편합니다. 제가 타본 결과 전반적으로 되게 편해요. 이게 정말 고성능 슈퍼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게 하는데, 아무튼 고성능 스포츠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승차감도 그렇고 엑셀 리스폰스도 그렇고 방음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되게 편하다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승차감 부분을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승차감이 요 지금 말씀드린 차들 있잖아요. 그 차량 중에서는 제일 편합니다. 굳이 꼽자면 로마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고요. SL보다도 확실히 편하고 911보다도 확실히 편합니다. 되게 편해요. 그리고 시트 포지션이 이 차가 스포츠카잖아요. 그런데도 이 안에 타보면은 조금 높습니다. SL보다도 확실히 높고 911보다도 높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전방 시야 확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편합니다. 되게 편해서 운전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여성분들께서 나는 좀 이런 스타일리시한 오픈카를 타고 싶은데 한 예산은 3억 정도로 보고 있어. 근데 스포츠카들은 되게 불편할 것 같은데, 허리 아프다던데 딱딱하다던데 어떤 차를 사야 내가 좀 편하게 탈 수 있을까라고 하신다면 이 차를 한번 타보세요. 이 차는 진짜 편합니다. 허리도 별로 안 아프고요. 승차감이 앞에가 20인치 뒤에가 21인치라고 외관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요럴 때는 사실 좀 단단한 부분들이 있죠. 근데 지금은 그냥 GT 모드거든요. GT 모드나 이 컴포트 모드로 가면 진짜 편합니다. 승차감이 뭐 세단 정도라고까지 하기에는 이 휠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세단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요렇게 주행을 할 때는 이게 스포츠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착해요. 차가 착하다라는 말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차를 고려하실 때 공통적으로 아마 이거 방지턱이나 지하차장 같은데 걱정되는데 그런 거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계속해서 타보는 동안 저도 저희 집 동네도 타보고 그냥 이런 서울도 타보고 외곽도 타보고 했는데, 방지턱을 엄청나게 빠르게 넘어가지만 않으신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불편함은 없었고, 지하차장 같은 데도 이렇게 완전히 내려가거나 이렇게 완전히 올라갈 때, 그럴 때만 좀 천천히 주행하면은 앞에 있는 범퍼가 닿는다든지 그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다만 후진 주차할 때 스토퍼가 너무 깊숙이 주차하면은 하단 범퍼에 닿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좀 조심을 했는데, 아마 그 후진 주차할 때만 조금 유의해서 주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큰 불편함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차량 통행이 또 리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원활해졌습니다. 그럼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한번 바꿔볼게요. 스포츠로 바꿔도 과연 편안할지. 스포츠로 바꾸면은 내가 다른 차로 갈아탔나 싶을 정도로 이거 확실하게 다르게 세팅을 아주 잘 해놨습니다. 확실히 같은 감도로 지금 엑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데, 아까보다 제가 체감하는 가속은 한 1.5배에서 1.8배 정도 더 빨라진 느낌이고, 승차감도 확실하게 하드해졌습니다. 아까는 좀 말랑말랑하게 노면에 있는 이런 것들을 걸러준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확 단단해져서 노면을 느낄 수 있게끔, 노면의 정보가 지금 이런 상태야 라고 운전자에게 지금도 저는 이런 걸 또 좋아합니다. 편안할 땐 편안하고 이렇게 좀 단단해야 될 때는 단단하게 잡아주는 이런 승차감, 그러니까 가변식에 좀 차이가 크게 드러나는 이런 승차감을 좋아하는데,
오, 좋아요. 그리고 한 3000rpm을 넘어가게 되면 네, 이 배기 사운드의 음색이 또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3000rpm까지는 얌전해요. 네, 패들 시프트로 와우 올려보면 4000rpm부터 네, 배기 사운드가 확 네, 강렬해집니다. 우리가 마세라티라는 브랜드에서 이제 기대하는 그런 배기 사운드가 한 4000rpm에 도달을 하면서 쓱 이렇게 운전자를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고회전을 유지하면서 운전자를 자극하네요. 더 밟아봐. 나 할 수 있으니까 더 가속해봐. 더 멋진 목소리를 들려줄게. 라고 그란 카브리오가 계속 저를 유혹합니다. 오, 그리고 트랙션이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지금 이거 노면이 별로 안 좋았는데 기본적으로 AWD 4륜구동을 지원을 하거든요. 이게 후륜이었으면 이 정도 급가속하면은 살짝 슬립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고르지 않은 노면에서 지금 살짝 가속을 해봤는데 그란 카브리오는 상당히 안정적인 트랙션을 가지고 쭉 가속을 해줍니다. 이거 기름 순식간에 다 쓰겠는데요? 너무 운전자를 자극하니까 지금 이 차량의 연비는 한 4에서 5 정도 나옵니다. 연비가 6기통인데 그 연료 효율에 초점을 맞춰서 만든 네튜노 엔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레칼레 탈 때도 느꼈지만 이게 연비 효율이 아마 5등급일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연비에 초점을 맞춰서 개발된 엔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트래픽이 좀 많은 게 아쉽네요. 그럼에도 지금 한 80km 속도거든요. 80km에서도 4000rpm 유지하면서 그르릉 거리는 게 아주 매섭습니다. 네. 오. 살짝 RPM을 올려봤는데 와, 80km에서도 아주 맹렬한 음색을 들려주는 마세라티 그랑 카브리오입니다. 탑을 열고 이 목소리를 듣는다면 더욱더 매력적으로 와닿겠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마세라티 차량들을 타면 이 만족스러운 게 이 패들 시프트가 엄청 길어요. 그래서 이 스티어링 휠에 어느 쪽을 잡더라도 이 패들 시프트를 다 조작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을 잡더라도 이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물론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어느 쪽을 파지하더라도 이 패들 시프트를 다 이렇게 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좀 감성적인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는 마세라티 그란 카브리오의 에이다스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보조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올림픽대로거든요. 차가 좀 많이 막히기 때문에 에이다스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있는 버튼으로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버튼이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버튼 한번 눌러주고 여기서 속도 세팅을 하도록 할게요. 엄청 막히니까 일단 좀 넉넉하게 80 정도로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누르면 1km씩 올라가고 쭉쭉 누르면 10km씩 속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앞차와 차간 거리는 총 4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데 지금은 2단계로 세팅해 놓고 요 마세라티 그란 카브리오에게 운전을 맡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티어링 휠 조향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에이다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레칼레에서 제가 경험을 했을 때는 조금 요즘 나와 있는 뭐 현대, 기아, 제네시스, 벤츠, BMW보다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요 그란 카브리오는 또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핸들을 좀 안 잡으니까 여기 계기판에서 핸들을 잡으세요라고 경고가 떴고, 터치하면 또 연장이 됩니다. 정전식으로 되어 있어요. 따로 감압식이 아니라 그냥 터치만 하면 또 바로 연장이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차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기 때문에 계기판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이 에이다스 시스템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계기판에도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앞에 있는 차, 옆에 있는 차까지 지금 그래픽을 통해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최신의 마세라티가 확실히 많이 좋아졌다라는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 정지했거든요. 앞차가 차가 많이 막혀가지고 완전 정지까지 아주 부드럽게 했고, 이제 재출발까지도
부드럽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슈퍼카 브랜드, 대려 브랜드가 높아질수록 이런 ADAS 시스템이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이런 ADAS 같은 경우에는 대중성을 갖춘 브랜드들이 조금 더 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마세라티도 지금 경험해보니까 그레칼레보다도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속도가 낮은 구간만 주행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뭐 이 정도 공률은 충분히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공률이 조금 더 컸었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주행보조 시스템을 받는 데는 불편함이 없겠다, 어려움이 없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 차가 530마력의 투도어 스포츠카이긴 하지만 ADAS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때도 막 스포츠카처럼 확 나가고, 이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성능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 ADAS를 제동할 때도 확 서고 이럴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ADAS를 써보면 웬만한 승용차 못지않은 부드러운 출발과 매끄러운 정차까지도 지원이 된다. 많이 오래 안 잡으면 이렇게 경고음을 통해서 잡아줘 라고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탑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주행하면서도 시속 50km 이하에서는 열 수가 있습니다. 열고 닫을 수가 있는데, 이게 카메라 거치 때문에 제가 잠깐 정차를 했고요. 이게 창문이 다 내려갔다가 다 올라오더라고요. 카메라를 떼고 탑을 열었다가 다시 탑을 열고 나서 다시 붙여야 돼서 지금 정차해서 탑을 연다는 점만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탑을 개방할 때는 여기 터치스크린에 탑을 개방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터치로 열면은 탑이 개방이 돼요. 그리고 이게 손을 떼면 멈춥니다. 중간에 탑이. 그래서 다 열릴 때까지 누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창문까지 올라오면 탑이 다 열린 겁니다. 그때 손을 떼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같이 미세먼지 없고 온도나 습도가 탑을 열기 딱 좋을 때, 이때를 위해서 사실 구매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낮에 여는 것도 참 좋아하지만 이 밤에 여는 걸 참으로 좋아합니다. 딱 해질녘쯤에부터 해서 저녁 때 계속 탑을 열고 주행하는 걸 참으로 좋아하는데, 또 지금이 벚꽃이 딱 만개한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런 오픈카를 타고 꽃놀이를 즐기기에 아주 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탑을 열게 되면 그렇게 막 더 강렬하게 달려야겠다라는 그런 자극적인 마인드가 조금 한층 줄어들긴 합니다. 확실히 좀 느긋하게 바람을 느끼면서 타야겠다라는 좀 여유롭고 너그러운 마인드로 바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빠르게 달리면은 또 바람이 많이 실내로 유입되기 때문에 그게 또 은근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좀 천천히 이런 외곽으로 와서 이런 탑을 열고 주행하는 오픈 에어링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낮에는 날씨가 좀 덥기 때문에 따로 이 에어스커프를 켤 일이 없겠지만, 아마 오늘 저녁 정도에 탑을 열고 주행을 한다면 에어스커프를 켜고 달릴 때 조금 더 안락하게 따스하게 이제 야간 오픈 에어링을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넥 워머는 여기 뒤쪽에서 또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열선 시트도 있고 열선 핸들도 있고, 그리고 히터를 틀게 되면 내부에 있는 공기는 따뜻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추위에 대한 그런 대응들이 이 오픈카 같은 경우에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외곽으로 와서 방지턱이 있는 이런 구간을 넘고 있는데, 지금 GT 모드거든요. 이 차에 가장 어울리는 이제 GT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GT 모드에서 이 방지턱 넘을 때 느낌이 진짜 좋습니다. 이거는 웬만한 뭐 세단 못지않은 그런 승차감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요철 구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방지턱을 넘을 때에 비해서는 조금 대응이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조금 단단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인데, 적어도 이 방지턱을 앞바퀴 뒷바퀴가 이렇게 동시에 넘어갈 때는 진짜 편안한 그런 승차감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란 투리스모와 그란 카브리오의 소비층은 명확하게 갈릴 겁니다. 그란 카브리오는 이렇게 오픈을 즐기면서 주행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란 투리스모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조금 더 성능적인 부분, 그리고 소프트탑 관리 이런 부분이 난 좀 스트레스 받는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쿠페의 그 라인이 조금 더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이 구매를 하실 것 같은데, 확실히 그란 카브리오가 주는 이 만족도는 그 어떤 모델과도 비교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코너링에서의 핸들링은 이런 부분은 진짜 911 못지않은 핸들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전장 2차가 훨씬 더 길기 때문에 911만큼의
그런 칼 같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네, 이 길이에 이런 핸들링이 나온다고 싶을 정도의 핸들을 이렇게 돌려 나갈 때 이 느낌이 너무나도 매력적입니다. 오늘 날씨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그런 환상적인 차량인 것 같아요. 지금은 따로 제가 내비게이션을 찍지 않고 정말 그냥 발길이 가는 대로, 그리고 저쪽이 좀 더 예쁜 것 같다 싶은 그런 곳으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 이 멋진 벚꽃이 어느 정도 담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 멋진 풍경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요 저쪽에 있는 캠으로 최대한 요 차와 풍경을 담아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지턱을 이렇게 넘어보면 뭐 차고에 대한 걱정 이런 거 진짜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심지어 제가 속도를 그렇게 줄이지도 않았어요. 한 26km 정도로 주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께 마세라티 그란 카브리오 트로페오를 추천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은 승차감을 좀 중요시 하시는 분, 이런 스포츠카는 타고 싶지만 나는 좀 허리가 좀 안 좋아, 혹은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승차감을 좀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저도 SL을 서킷에서 타보고 911도 그때 GTS 시승기를 전달 드렸습니다. 그거는 뭐 신형 하이브리드가 적용되기 전 모델이었긴 했는데 GTS 카브리올레 시승기도 전달 드렸고, 로마 쿠페, 로마 카브리올레, 그리고 벤틀리 컨티넨탈 GT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경쟁 모델 이런 장르의 차량들의 시승기를 직접 전달을 다 드렸었는데, 제가 직접 타본 그 느낌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차의 가장 큰 강점은 승차감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좀 의외죠. 더 스포티하게 만들 수 있었겠지만 이 마세라티 그란 카브리오는 2세대 풀체인지가 되면서 방향성을 스포티함보다는 승차감, 편안함, 정말 그 이름 GT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랜드 투어링이라는 성향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방향을 꺾은 것 같습니다. 약간 이 차량의 외관은 굉장히 근육질이잖아요. 그런데 머슬이 엄청난 그런 몸이라기보다는 정말 커팅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익스테리어의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주행했을 때도 고스란히 이어지는데 조금 거친 느낌? 터프하고 막 머슬카의 느낌은 아닙니다. 이 차는 머슬카의 느낌은 아니에요. 이게 차한테 어울리는 수식어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자상한 느낌이랄까요? 되게 좀 섬세하고 좀 되게 부드러워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외관은 굉장히 스타일리시합니다. 굉장히 멋있고 잘 꾸미고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외관인데 직접 타보면은 또 되게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약간 야, 뭐 하자! 약간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우리 뭐 해볼래? 우리 이렇게 가볼까? 승차감은 부드럽게 해줄게. 약간 권유형의 느낌이랄까요? 차가? 그게 제가 타본 요 마세라티 그란 카브리오의 커다란 매력이자 특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경쟁 모델이 있긴 하지만 뭐 포르쉐를 이미 소유하셨거나 타봤거나, 그런데 다른 차를 좀 원한다, 포르쉐가 내가 좀 불편하더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아주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분들께 이 차를 추천을 드리면서 아주 멋진 날 마세라티 그란 카브리오 트로페오와 함께 했던 이날을 아주 오랫동안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MC20, MC20 첼로 시승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